필수 제출 서류만 봤을 때는 어떤 지원자에게 별도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원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과정의 열정을 보여줬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다 보면 NHN 넥스트는 성적 좋은 애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평가 단계에서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다는 메시지거든요. 제출 서류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예,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상실적 보고서와 우수성 입증 자료는 선택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보여줄 만한 객관적인 실적이 있다면 이제 첨부를 하시는 개념으로 가면 되고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것은 수상 실적 보고서에 작성했던 그런 실적 이외에 본인이 이제 학업 계획서에 자신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하실 건데요. 이제 수상 실적 이외에 본인의 실적에 대해서 기술한 게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 서류 유형은 제가 뒷단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평가 요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면접 단계를 통해서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트랙의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소프트웨어 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적성 검사를 이제 넣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실 일반 트랙의 큰 프레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그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석하게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만 앞서서 사실 다른 분야에 굉장히 더 적성이 있는 친구인데 이쪽 분야에는 아쉽게도 좀 적성이 좋지 않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성 검사를 저희가 그 평가 단계에 넣어놓은 이유는 적성이 정말 좀 맞지 않는, 하지만 다른 것은 정말 탁월한 그런 친구들을 조금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 시험에서 적성이 좀 맞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걸러내고자 하는 개념이어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 이 시험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적성 검사는 총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추론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총 2시간 동안 응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이제 뭐라 해도 이제 시험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성 검사 예시 문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한 문항은 이제 다음 주 중에 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예시 문항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언어랑 추리를 보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간이나 도식과 공간에 대한 예시 문제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식 추론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큰 어떤 프레임의 도식이 나오고요. 그 큰 도식의 일부가 도식으로 어떻게 추론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항,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 쫙 펼쳐진 어떤 그런 그림이 이제 뭐 직육면체가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그래서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좀 계신데 이제 일부 대학들을 가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 나오고,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필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무겁게 여겨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문항은 넥스트 홈페이지에 올려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트랙의 3단계 개별 면접인데요. 개별 면접은 이제 그 일반 트랙에서 적성 검사를 넘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적성 검사를 거쳐서 오는 친구들 2가지 유형으로 있을 거고, 개별 면접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문제를 부여를 하고요. 그 문제를 푸시고 나서 그 문제를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그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내시잖아요. 학업기획서도 내시고 뭐 다양하게 내시는데, 평가자들께서 여러분들이 서류 이제 쭉 보시고 이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야겠네라는 그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개별 면접에 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 질의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운영이 되고요. 굉장히 학생을 꼼꼼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별 면접에서 1시간을 1인당 1시간이 소요가 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개별 면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신 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예시 문항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여드린 예시 문항은 다음 주 중에 넥스트 홈페이지에 또 올려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면접 운영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입시를 하시면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나셔서 이제 면접실에 입장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설명을 하실 때 일단 제가 예시 문제 과제를 보여드리면 2가지 퀘스천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예요. 네. 그런데 이 상황 면접, 이 개별 면접에서 문제 관련된 이 면접 자체가 답을 딱 뭐라고 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면접관들과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빨리 푸신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푸신 과제에 대해서 면접관들과 설명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학생들은 저 이 문제 못 풀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접근을 했는지 면접관들이 물어보실 거고, 그 이후에 약간의 가이드를 주시면서 푸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나 역량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네, 그리고 상황 면접이 이렇게 끝나면 이제 질의응답 세션으로 넘어가서 학생이 낸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별 면접을 사실 잘 치시려면 서류를 굉장히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 본인이 모두 다 고민해서 쓰셔야 되고, 이것이 개별 면접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 트랙의 4번째 단계인 그룹 토의와 발표 면접입니다. 상당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트랙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그룹 토의와 발표 면접을 저희가 시행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를 좀 안 해보신 분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툴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찬반으로 나뉘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과 반대팀이 나눠서 대립 토론을 실시를 하고요. 4명이 한 팀이 되실 거고, 이제 전체 플로우로는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일단 운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제를 검토를 하실 시간을 드리고요. 네, 그 개별 면접처럼 주제를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주제는 당일날 공개가 되고, 토론을 약 1시간 정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 정리하고 발표하시는 시간이 가져지고요. 토론 방법은 조금 다른 대학이나 뭐 시행하는 곳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찬성 반대팀이 각각의 입장을 개인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이제 심도 있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입장을
제가 처음에 찬성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다면 반대 입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제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반 트랙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실기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출 서류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서류에서 실기 트랙은 학업계획서와 필수 제출 서류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업계획서와 에세이 그리고 학력별 제출 서류 이 3가지가 필수고요. 근데 단 필수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수상실적 보고서 혹은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중에 1개를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가 궁금하지만 그의 플러스 그 열정이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거가 이 제출 서류에 어느 정도 저희 메시지가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내시는 분들 중에 수상 실적 자체가 소프트웨어 분야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만 내시면 되고요. 본인의 수상 실적은 첨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만 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수상 실적 자체가 소프트웨어 분야여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평가 요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고요. 그리고 학업 의지와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역량들이 주요하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NHN 넥스트의 블로그를 보면 그 많은 예상 지원자들이 글을 남기는 게 도대체 실기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에 대해서 지원자들에게 이제 많은 가이드를 주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실기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서류에서 물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나 수상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본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어필을 하지만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이 역량이 충분히 역량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지 이제 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 이제 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요. 모든 지원자가 이 시험에 응시해서 성적을 많이 낸 순서대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됩니다. 일단 구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지원자께서 이제 프로그래밍 문제 2가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뭐 API나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뭐 툴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언어에 몇 가지 이제 좀 제한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C 언어,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신 도구는 이클립스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고 그리고 아까 일반 트랙에서도 제가 예시 문항을 보여드렸는데요. 실기 시험에서도 지원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 문제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PC를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요. 인터넷 환경은 아닌 곳에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